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경쟁과 나쁜 경쟁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경쟁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이고, 나쁜 경쟁은 바로 남과 비교를 하며 질투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늘 저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게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 사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는 올해 딱 2주년이고 우리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연애는 굉장히 오래 한 편입니다. 무려 9년. 우린 연애를 할 때부터 성격이나 가치관 모두가 잘 맞았고 결혼을 해도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죠. 이런 저희가 연애 초부터 계속 부딪혔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친구들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친구들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 남자여서 큰 걱정은 없었지만 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게 싸움의 주 원인이었죠. 특히나 그중 요주의 인물은 초중고를 모두 함께 나와서 늘 붙어 다니던 사람이었죠. 문제는 모임은 물론이고 저희의 데이트까지 그 친구가 계속 함께였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재밌고 신선하긴 하겠지만 진즉에 정도를 넘어섰죠. 더구나 이런 문제로 사소한 싸움이라도 나면 헤어져라, 만나지 마라 하는 선 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이었죠. 그래서 저는 거의 반쯤은 포기해버렸어요. 남편이 친구를 만나는 것에 아예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저희는 어느덧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연애를 길게 해서 그런지 딱히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하면 친구를 멀리하고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된 데에는 요주의 인물인 그 친구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법적인 구속은 그 둘을 안타깝게도 갈라놓지 못했죠. 더구나 부부 동반이라는 희귀한 모임을 만들어서 남편이 저를 끌고 다니기까지 했으니 오히려 결혼 후에 문제가 심화됐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원래 이런 모임을 가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여자를 보잖아요. 친구의 아내는 생각보다 굉장히 예뻤습니다. 뭐랄까? 만약에 제 친구였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결혼을 반대했을 것처럼 아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직업도 공무원이라고 했죠. 전 속으로 저런 여자가 왜 저런 놈을 만났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찜찜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과 끝을 낸 모임이 끝난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제게 그 여자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 사람 굉장한 능력자라고 하더라. 능력? 누구? 아이, 친구 아내 말이야.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이건 비밀인데 사실 국정원이라고 하더라. 뭐? 정말? 국가정보원? 그래, 나한테만 살짝 가르쳐줬어. 당신도 모른 척해? 그래? 대단하다. 멋있네. 그게 전부야? 부럽지 않아? 부럽긴 하지. 근데 나도 내 일에 만족해. 실제로도 저는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고 수입도 굉장히 높았기에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도 그럴 필요성도 없었죠. 근데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제 직업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 끝이다. 교육 방식이 바뀌면 모두 잘리게 될 거다.
반대로는 공무원이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인지에 대해서도 떠들었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늘 저에 대한 걱정이었지만 그 끝은 친구의 아내가 대단하다로 끝났으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업상 늦게 끝나는 날이 많습니다. 특히나 시험 기간에는 쪽집게 특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 전부터 많은 부분을 남편이 양보를 해서 청소나 빨래를 맡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다시 그 여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친구가 자기 아내 자랑을 어찌나 하는지 몰라. 또 뭐? 공무원이 좋은 이유 7가지라도 말해줬어? 아니, 아내가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한다는 거야. 아침에는 구첩반상을 차려주고 도시락까지 싸준대.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청소부터 빨래까지 혼자 싹 다 하겠다고 하나 봐. 그래서 말의 요지가 뭐야? 부럽다는 거야? 해달라는 거야? 아니, 대단하다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 정도면 너무 완벽에 가까운 거 아니야? 난 이야기를 들으면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당신도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그럼 거짓말인가?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전에 집에 갔는데 정말인 것 같더라. 화장실 앞에 수건이 일렬로 줄이 세워져 있고 속옷까지 다림질 해놓더라니까. 대박이지. 들을수록 가관이었죠. 눈치 없는 남편은 그 여자의 요리 솜씨에 대해서 또 자랑을 줄줄 늘어놓고 운동이면 운동, 살림이면 살림, 못하는 게 없는 그 여자와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제 칭찬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제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자극을 주었죠. 그래도 전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평범한 부부처럼 서로 부족한 걸 돕고 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모임에 나가서 그 여자가 아래 위로 저를 보는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확실히 저를 싫어한다는 걸 말이죠. 솔직히 불쾌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구김 하나 없는 남편 친구의 옷을 봐도 결혼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졌죠. 어쩌면 남편이 떠들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완벽한 여자. 남자들은 정말로 그런 여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 아니었죠.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기꺼이 그런 여자인 척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어미새처럼 먹이를 입에 찍어 넣어주는 그런 끔찍하고 가식적인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남자들이 바라는 여자를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는 여자. 모두가 좋아하지만 여자에게는 절대로 인기가 없는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절 보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묻더군요. 전 당황해서 너무 예뻐서요. 라고 말했죠. 보통 예쁘다는 칭찬 말에는 그쪽도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라는 대답이 나오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재수없게 입술을 한쪽으로 비틀고는 웃어 보였죠. 언니시죠? 저도 그 나이가 되면 언니처럼 늙고 싶네요. 와, 솔직히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이 교활한 여우 같은 계집. 전 최선을 다해서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죠.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그 여자의 행동은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귓속말을 하는가 하면 저를 빤히 보면서도 남편에게 툭툭 터치를 했죠. 어깨를 살짝 치거나 옷깃을 잡고 살살 흔들거나 하는 행위를 보란듯이 하는 겁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9년인 만큼 믿음이나 신뢰도 있었지만 어차피 바람을 피울 놈이면 아무리 막아도 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뒀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심정이었죠. 그리고 헤어지기 바로 몇 분 전
그 여자와 화장실에서 다시 부딪혔어요.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술자리도 끝난 마당에 열심히도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싶었습니다. 저는 대충 손을 씻었죠. 저를 발견했는지 거울에 바짝 붙이고 있던 몸을 떼고 등을 꿋꿋하게 세우더군요. 그래서 전 예의상 입꼬리만 살짝 올려서 웃었죠. 언니는 피부에 자신감이 상당하신가 봐요. 화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맨 얼굴로 다니는 것도 모임에서는 예의가 아니죠. 저는 네? 하고 반문하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네, 전 입술만 발라도 워낙 하얀 편이라 하고 씩 웃고 나왔죠. 돌아서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죠. 앞으로 이 부부 동반 모임이 이전보다 더 끔찍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끔찍하긴 했지만요. 눈치 없는 남편 친구와 싸가지 없는 남편 친구의 아내라니 이게 무슨 환장의 조합인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의식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남편에게 명품 지갑을 사주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모임에서 남편 친구는 제가 사준 남편 지갑보다 조금 더 비싼 지갑을 가지고 왔더군요. 솔직히 이런 짓이 너무 유치해서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돈이 아쉬운 사람은 아니라서 어렵지 않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편에게 명품을 도배했고 그렇게 제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뭐? 미백주사? 그런 걸 맞으러 갔다고? 재밌네. 갑자기 수술이니 다이어트니 난리가 났다더라. 아무래도 당신을 의식한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러게. 그런다고 까만 피부가 뭐 하얗게라도 되나? 전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러니까 그 여자 당신이 부러운 모양이야. 살도 빼겠다고 운동도 다닌다고 하더라. 권투인가 킥복싱인가 다닌다면서 난리래. 당신 긴장 좀 해야겠어. 수술하면 엄청 예뻐지잖아. 그 여자도 원래 자연미인인 것 같던데. 내가 그 여자랑 살아? 내가 왜 긴장을 해? 아니, 친구가 하도 자랑을 하니까 들어주질 못하겠어서. 그럼 그냥 모임을 없애. 그러면 되잖아. 뭐하러 상대해? 맞지, 그래. 그렇게 하면 끝이지. 근데 솔직히 나 당신 자랑하고 싶어. 그 자식이 그럴 때마다 나도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다고. 사실 최고긴 하잖아. 학벌 좋아, 돈도 잘 벌어. 거기다가 예뻐. 그런데 당신이 그 여자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까이는 거 보기 싫다고. 참나. 내 나이를 가지고 그런다고? 어이가 없네. 내 말이 솔직히 그 여자랑 당신이랑 나이 차이 거의 안 나 보여. 거의? 나기는 한단 말이야? 뭐 조금은 나긴 하지.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 그날부터 저도 다이어트에 돌입했어요. 가뜩이나 시험기간이라 힘이 들었는데 이를 악물고 발악을 했죠. 식단도 조절했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한 달 만에 살은 5kg 정도 빠졌어요. 모임이 있기 전날은 아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 화장까지 하고 평소에는 불편해서 입지도 않는 H라인 스커트에 높은 하이힐까지 신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꾸미고 나간 자리에 그 여자는 거의 반쪽이 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말라서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와, 오늘따라 너무 예쁘세요. 어쩌면 그렇게 날씬하세요? 감사해요. 아니야, 재수씨가 더 예쁘신데 완전 건강미가 장난 아니야. 이렇게 예뻤나? 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해요. 친구 둘이 서로의 아내를 더 예쁘다고 부럽다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꾸밀 줄도 몰랐고 늘 수수하게 입고 다녔던 저는 패션 잡지까지 사서 공부하기에 이르렀죠. 여기에 아침밥도 차리고 청소 빨래까지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죠. 솔직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나가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고도 웃고 있는 그 여자 때문에 오기로라도 해내려고 했죠. 뭐랄까? 이건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오기는 하더라고요. 뭐? 외제차를 사줬다고? 아니, 사준 건 아니고 예약을 해줬나 봐. 공무원이 그 정도로 돈을 벌어? 그건 아니겠지. 집이 부자래, 친정이. 집이 부잔데 심지어 공무원이야? 근데 당신 친구랑 굳이 결혼을? 취향도 참 특이하다. 솔직히 당신 친구 그다지 볼 것도 없잖아. 에이, 또 왜 말이 그리로 튀어. 내 친구 욕은 좀. 아니 그렇잖아. 당신 친구가 직업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봤을 땐 성격도 별론데 뭐하러 그런 여자가?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나도 직업 별로고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당신을 만났는데 아니야? 그야. 그래. 뭔가 다른 매력이 있겠지. 숨겨진 뭔가. 어쨌든 내 친구는 좋아서 죽더라. 부잣집 친정은 부럽다. 순간 아랫배가 꼬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쏘아붙이려고 하다가 눈을 천천히 2번 깜빡인 다음 재빨리 고개를 한번 들었죠. 더 이상 그 여자가 저희의 싸움에 끼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차피 얘기를 꺼내도 소용없었죠. 당신은 매사를 지나치게 생각해. 당신은 지나치게 계산적이야. 당신은 너무 신경질적이야. 당신은 너무 예민해. 그런 남편의 무심한 언어 공격이 내 자신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느낌이 들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생활은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결혼 1주년, 부부 동반 모임을 끝내고 왔을 때 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의 저보다 예뻤죠. 수술이 완벽하게 자리 잡혀서 누구나 지나가다 돌아볼 정도의 미인이 되었더군요. 완벽한 여자가 되기 위해 제 자신에게 쏟아부은 시간이 역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포기. 전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했고 보기 좋게 2손을 들어 올렸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더 이상 긴 원피스를 입지 않았어요.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모범생 같은 안경을 썼습니다. 전 더 이상 창백하지도 날씬하지도 않았어요. 결혼 전보다 5kg 넘게 살이 쪘고 걸을 때 엉덩이가 실룩실룩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했고 예전이 그립지 않았죠. 예전처럼 지나치게 별스럽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원래의 저였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운동도 안 가고 관리 안 하려고? 옷은 또 왜 이래? 긴장감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나한테 지적질할 시간에 당신이나 운동 좀 해. 결혼 전보다 살이 찐 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전 배를 벅벅 긁으면서 쏘아 말했죠. 내 친구 부인은 매일 아침마다. 당신 그 여자 좋아해? 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여보, 난 그 여자가 아니잖아. 적당히 좀 살자, 어? 나도 해보려고 했어. 근데 뭐 그게 쉬워? 매일 아침에 속옷까지 다려주고 돈도 더 벌어오고 집에 오면 쉬는 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죽겠다고. 됐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실제로 남편은 그 이후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행동이 기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이유 없이 늦은 퇴근을 했고 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시간이 많아진 건 둘째치고 마치 10대 소년처럼 거울 속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도 보였죠. 거짓말도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대충 휘갈긴 것 같은 거짓말도 있었고 퍼즐처럼 하나하나 짜여진 정교한 거짓말도 있었죠. 그래도 설마 완벽하게 흔해 빠진 바람난 남자가 제 남편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고른 이유 하나만 꼽으라면 절대 바람은 피우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단연 첫째니까요. 전 흔해 빠진 바람난 남편의 아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를 뒤지는 것이었죠. 술에 잔뜩 취해 잠든 남편의 얼굴 위로 인사하듯 손을 흔들어 확인하고 몰래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그 여자와의 통화 목록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후려 갈기고 싶었죠.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침착해지더라고요. 전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바로 다음 날부터 학원 동료에게 일을 맡긴 뒤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저 차가 왜 자꾸 날 따라오지? 문득 뒤에서 따라오는 차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차선을 변경했더니 뒤를 이어서 오고 급하게 커브를 틀었는데도 따라오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을 뒤쫓는 걸 포기하고 방향을 바꿔서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죠. 한참을 달리다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버튼을 누르고 차에서 내려 그 차의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황을 녹화하면서 계속 집착적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유리창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했어요.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내려! 당장 내려!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요? 여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소심하게 차 안에서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너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내 남편이랑 바람을 펴? 바람? 바람이라고?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죠?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인 거 모를 줄 알아요? 야, 착한 척 그만해. 역겨우니까. 수작? 내 뒤를 따라온 건 너야. 이거 공권력 남용 아니야? 여기서 공권력이 왜 나와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정말 언니 어이가 없네요. 협박이라도 하는 건가요? 저야말로 가만 안 둘 거예요. 그쪽 친정이 대단하시다면서요. 저 학원 건물 앞에 가서 시위할 겁니다. 가만 안 둬요. 지금 뭐라는 거야? 야, 이렇게 잡아떼는 거야? 국정원에서 이런 거 배웠니? 뭐요? 국정원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비밀로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몰랐네. 잠시만요. 왜? 직업까지 아는 줄은 몰랐어? 그러게, 왜 내 남편한테 말을 했어? 언니! 여자는 저한테 소리를 꽥 지르더니 차에서 내렸죠. 왜? 머리라도 휘어감게? 잠깐. 저더러 국정원이라고 한 거 맞죠? 그 여자는 눈을 깜빡이며 미간을 좁히더군요. 뭐? 왜? 저 그냥 행정직 공무원인데요. 9급이요. 됐어. 알았어. 모른 척 해줄게. 됐니? 아니, 진짜요. 진짜 그렇다고요. 그럼 혹시 언니 학원, 그러니까 학원 강사 맞아 난. 아니요. 학원 건물이 언니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럼 내가 일을 왜 하겠니?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저희는 놀란 눈으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휴게소 커피숍에 앉아서 저희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마쳤죠. 그리고 남편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밥을 차리고 운동으로 몸매를 가꾸고 늘 집에서도 드레스를 입고 퇴근 후에 완벽하게 집안일을 하고 남편의 속옷까지 다려주며 늘 최고의 선물을 사주는 능력 있는 완벽한 아내. 우리는 각자 서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였죠. 남편들의 비교에 서로 더 잘하려고 노력한 완벽하지 못한 아내였다는 게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머릿속에 의문 하나가 둥둥 떠올랐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럼 언니는 매일 밤 저희 남편과 통화한 게 아니에요? 나도 그 통화 목록 봤어. 그럼 이것도 남편들이 서로 통화한 거야? 이제 알겠네요.
저한테 자극 주려고 남편이 일부러. 어이가 없네. 그럼 비교하면서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거네? 내가 못해먹겠다고 포기하니까 바람 피운 것처럼 쇼하고? 맞아요. 저 계속 무리하게 권투 배우면서 다이어트 했어요. 권투? 권투를 배웠어? 얘기 들었던 것 같다. 언니가 근육이 예쁘다면서 제 남편이 하도 비교를 해서. 근데 저 유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유산? 전 놀라서 양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임신인 줄 몰랐어요. 다이어트를 무리해서 하니까 생리가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몹쓸 놈들. 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전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했어요.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미안해요. 전 언니가 절 싫어하는 줄 알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 둘은 그동안 놀아난 거였어. 맞지?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신경은 곤두섰어요. 내가 남편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벌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궁금해졌죠. 별로 가진 것은 없어도 심성만큼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인정해야 했습니다. 난 미친 남자와 결혼했다는 걸, 내 남편은 미쳤다는 걸,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잘 조종하는 인간과 결혼했다는 걸 말이죠. 저희 둘은 이혼 서류를 떼어서 각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 뒤에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 모임을 열어 그 둘을 초대했죠. 오늘 당신 너무 예쁜데? 재수씨가 오늘 질투 좀 하겠다. 만찬을 준비하고 얼굴을 치장하고 꾸미기 시작한 저를 보며 남편이 햇빛 아래 고양이처럼 만족스럽게 웃는 것을 봤습니다. 속이 끓어오르는 걸 간신히 참아 넘겼죠. 식사가 시작되고 저와 그 여자는 시선을 교환했어요. 오늘 재수씨 너무 예쁘셔서 반하겠습니다. 야, 우리 아내는 늘 이런 모습이야. 특별한 게 아니라 평소가 이렇다니까. 재수씨야말로 진짜 많이 달라지셨지. 그러고 보면 우리 정말 복받은 거라니까. 하긴 그건 그래. 능력도 되고 얼굴도 되고.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전 두 사람을 번갈아서 쳐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둘 다 직업이 되길 해요? 아님 연봉이 높기를 해요? 중소기업이나 되나? 아니지. 그것도 크다. 연봉은 무슨. 그렇다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서 머리숱이라도 많던가 다 부족하긴 하니까. 에이, 여보 지나치다. 혹시 술 취했어? 왜요? 언니 말 틀린 거 하나 없죠. 우리가 좀 아깝잖아요. 당신 무슨 농담을. 남편 친구는 자신의 아내를 쿡쿡 찌르며 어색하게 웃더군요. 전 식탁을 쾅 하고 소리 내면서 쳤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아내가 과분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말았어야지 하고 최대한 낮고 빠르게 말했죠.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저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전 그 사람 얼굴 위로 이혼 서류를 던졌죠. 그건 친구 남편의 아내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편들이 했던 짓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남편과 남편 친구의 얼굴색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전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한 번 더 때렸죠.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남편의 가슴을 때리며 왜 그랬냐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저 자식이 하자고 했어. 여자들이 기운이 세면 안 된다고 초장에 잡아야 한다면서. 야, 말은 똑바로 해. 네가 먼저 했잖아. 나한테 비교하면 자기들끼리 경쟁할 거라며. 그럼 결혼생활 유지에 좋을 거라고 했잖아. 네 아내랑 오래 연애해서 완전 집에서는 퍼져 있다고. 그게 불만이라고 나한테 매일 이야기해놓고서는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미쳤냐? 야,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냐? 지금 상황이 무슨... 이 자식이... 둘은 갑자기 서로의 멱살을 치켜 올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편의 꽁트를 보는 것처럼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의 입을 통해 진실이 흘러나왔죠. 질투하고 비교하는 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바람을 피우는 척해서 자극을 하려고 한 것까지 말입니다. 이윽고 둘은 뒤엉켜서 싸우기 시작했죠. 서로의 옷깃을 잡고 주먹을 주고받기 시작하며 악을 썼습니다. 시작한 건 너였어.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언제 네가 먼저 그랬잖아.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인 게 당연한데 아내가 남편을 받들 줄 몰라서 고민이라고 무슨 좋은 방법 없냐고 물었잖아. 이때 남편 친구의 아내의 표정이 바뀌었죠. 그리고는 둘 사이를 막으며 자신의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 정말이야? 뭘 받들어? 하늘? 세상 연약할 것 같은 그 여자가 주먹을 꽉 쥐더군요. 아니 그 주먹은 왜? 당신 건투배였잖아. 이거 특수 폭행이야. 알지? 몰라. 난 당신 때문에 아이까지 잃었어. 당신 아이이기도 해. 알아?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을 미친 듯이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억억 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실제로도 엄청 반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여자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진짜로 권투를 제대로 배운 사람 같았고 보는 저까지 시선을 빼앗길 정도였죠. 제 남편은 여전히 제 옷깃을 잡고 무릎을 꿇은 채 빌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자격지심에 미쳤었어. 그냥 당신이 나만 봤으면 했어. 날 버리는 것도 무섭고 난 능력이 없는데 당신이 너무 잘나서 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우받고 싶었어. 내가 미친 거야. 정말 미쳤어. 남편은 솔직하게 말했고 전 그 시간 동안 분노를 키우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전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제까지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2년 동안 제 시간과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뒤에서 웃었을 남편을 생각하면 그 분노는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진 못했죠. 마치 다 닳아버린 손톱을 물어뜯는 것처럼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맹렬히 하게 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멈췄을 때 저는 이혼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결혼 전에 당신이 좋았던 건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결혼 후에 당신은 날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교했지. 확실한 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는 거야. 남편은 벌겋게 된 자신의 뺨을 양손으로 가리고는 고개만 흔들었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자신이 원한 게 아니라고, 불만이 있었는데도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점점 달라지는 걸 보니까 자신도 멈추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남편은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남편에 대해서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걸요. 그 사람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전 남편의 친구와 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마주했죠.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상태였어요. 그래, 분이 풀린다면 더 때려도 좋아.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당신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 이건 변명의 여지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혼은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남은 일생 동안 당신한테 보상받고 용서를 빌면서 살고 싶어. 나 그냥 두려웠어.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영웅이 되고 싶었고, 욕심이었어. 우월해지고 싶었고,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거 알면서 그랬어. 제발 기회라도 줘. 내가 잘할게. 제발. 전 남편을 용서해줬습니다. 이혼 서류에 모든 걸 적게 했고 각서도 따로 받아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는 해뒀지만 말이죠. 솔직히 아직도 남편을 용서했다는 게 잘한 선택인지는 모릅니다. 결혼 2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결정이 잘 된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이 반성의 시작은 왜 남편이 비교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일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죠. 무려 9년의 연애였습니다. 그 사람이 편했죠. 그래서 당연히 결혼 후에 저는 변화하는 걸 멈췄습니다. 저는 평온한 결혼에 안주한 것이죠. 제 남편은 그게 싫었던 거고요. 편안한 옷차림, 툭툭 내뱉는 말투, 긴장감 없는 밤. 남편은 계속 노력했지만 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였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이라는 걸 해보려고 용서했죠.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떤 선택이든 전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정에 의문은 품어도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저를 위해서 많이 배려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언젠가 더 시간이 흐르면 이 일을 농담처럼 주고받게 되는 날도 오리라고 믿고 있어요. 남편과 남편의 친구는 그 일 이후에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부부는 이 사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전 제가 가장 질투했던 그 여자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죠. 서로 질투와 시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잘 맞는 친구가 되었어요. 우린 가끔씩 그때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때 얼마나 서로가 괴로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남을 쏘려다가 자신을 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둘 다 이전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시간을 쏟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질투라는 게 끊임없이 저 자신만 갉아먹을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